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아동복지론. 어쨌든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 자체가 헌법에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로 나타나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죠. 아동들 이게 아동을 독립적인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을 한다면 사회적인 약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압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른이 불완전한 존재로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자,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인데, 법제상, 법률과 제도상의 권리 선언을 먼저 했겠죠. 권리 선언을. 근데 이제 선언이 법이냐? 이건 법과 비슷한 법원으로서의 성격은 있는데, 어쨌든. 근데 법으로 된 거랑 선언은 또 다를 수도 있죠. 법제상 보면 아동권리 상황 권리 공약 3장 그래서 1923년에 1910년대 20년대 보세요. 1910년대 일제 취하고 1940년 이렇게 보면 45년 이렇게 보면 이게 일제 시대 사이죠. 뭐 40년 이렇게 보면 최초의 아동권리 선언을 했는데 23년에 1923년에 자, 어린이날이라고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이라는 걸 제정을 했으니까 그때 기념식장에서 소년운동협회, 어린이란 다 개념은 좀 약하고 이때 기념식장에서 어린이날을 기념을 했으니까 소년운동협회라는 데에서 했을 거고 소년운동 선언으로 협회가 선언을 했죠. 선언을 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법제는 아니니까 전단 아동의 권리 공약을 3장을 발표했는데 전문을 보면 핵심이 어린이는 있을지 본래 옛날에 있었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러니까 윤리적 압박 완전한 인격적으로 되어라. 완전한 인격적으로 선진사상이네. 완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라. 예우하라.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 그러니까 14세부터 65세까지를 그러니까 14세 이하는 어린이로 보고요. 생산 안 하는 연령 경제학에서도 15세부터 65세까지를 생산 가능 연령으로 보고요. 65세를 노년으로 보니까 이때부터 잡는데요. 14세 포함 14세 이하 대한 유상의 노동을 폐하라. 그러니까 무상노동, 유상노동도 안 되고 당연히 무상노동은 당연히 안 되고 이렇게 노동을 폐하라 했습니다. 자, 어린이는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이렇게 평안하게 배우고 이런 뜻이죠. 즐거이 놀만한 각양의 가정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시설을 만들어줘라 이렇게죠. 그러니까 윤리적 압제는 요거는 그거에 따라서 나왔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빠 말에 무조건 따라라 하는 유교적 사상의 압박이 심했다는 거죠. 종속물로 보기도 하고. 경제적인 거는 이때 노동을 어린이들도 들판에 나가든 뭐하든 무지하게 노동을 했다는 거죠. 노동을 많이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건 신분제 질서에서, 이거는 생활상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가정이나 사회에서 즐거이 놀만한 고요히 배우고 놀아야 된다라는 그 상황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면 윤리, 경제, 사회 뭐 이 정도로 재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윤리, 경제, 사회. 대한민국 헌장 57년 제정 만든 거고 제조한 거고 이때 개정까지 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2013년에 출제가 됐나 보네요. 기출문제로. 어린이날 참뜻을 바탕으로 가요. 참뜻? 어린이에 대한 참뜻. 그럼 그 위에 거 있을 수도 있죠.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모든 어린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뤄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게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는 개요를 가지고 이건 개요고 아동권리 3장 그 전에 있었던 거 제네반 선언 그러면 이 선언은 보다 이게 더 앞섰을 가능성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야 이렇게 써주니까. 유엔 아동권리. 이런 식으로 순서로 됐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내용을 종합해서 9개 조항으로 1957년 제정, 1988년
11개죠. 9에서 11. 그러니까 2개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시대에 따라서 왜 2개가 늘어났을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것까지 시험 나면 너무 어려울 테고. 어쨌든 인간의 존엄 존중, 건전한 가정 보호, 영양, 교육, 문화, 놀이 및 오락, 학대와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장애 아동의 보호 이렇게 되는데 세보면 1, 2, 3, 4, 5, 6, 7, 8 등을 포함하니까 나머지는 없네요. 3개가 없네요. 좀 확인해야 될지 어떨지는 확인해야 될지 컴마를 안 찍었겠죠.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9개 되는 것 같아. 1, 2, 3, 4, 5, 6, 7, 8 8. 8개 있는데 네. 나머지에서 9개 여기에서 뭐 교육 문화 놀이 및 오락을 따로는 아닐 테고 학대와 노동도 따로 아니고 장애 아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이니까 아쉽죠? 왜 8개를 썼을까?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뭘까? 이거는 자,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면 이게 57년에 제정하면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개혁 시작을 하고 그랬는데 그 앞에 게네요. 바로 전조에 어린이 현장. 1991년 90년 25일 협약에 서명하면 이렇게 서명해봐야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고 비주는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차이가 있죠. 그래서 9월 25일인데 91년이죠.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협약의 내용을 준수 의미를 가지며 이행상을 국제사회에 보고함으로써 그러니까 국제협약이니까 이행 국제사회에 보고해야죠. 국가의 전체 의무와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아동 권리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헌장이고 이거를 이제 국제적으로 시행하려고 가입을 한 거겠죠. 자, 이렇게 보면 아동복지 권리 헌장 2016년 얼마 안 됐네. 2016년 아동 권리 헌장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주요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럼 제일 끝에가 아까 있었는데 유엔 관리 세 번째가 유엔 아동 권리 선언 보다 발전됐나 보네요. 이건 협약이고 이거는 유엔 관리 선언이고 이거는 아동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이고 그러면 이게 국제 협약이니까 이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겠네요. 91년 협약을 비준했대. 맞네요. 비준했고 91년에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만족도와 인식 수준이 낮아서 전문 국외 조항을 이루어진 아동 권리 헌장은 이게 아동 권리 헌장이죠. 협약 조항들을 함축적으로 모아서 만들었다. 협약의 원칙을 기반으로 우리 아동이 겪고 있는 위기에 주목해서 현재 학대부로부터 학도 위기가 학대고 놀 권리와 표현의 자유와 참여 상승 도전 승준 놀 권리와 표현의 자유와 참여인지 이렇게 되겠죠? 놀 권리 표현의 자유와 참여 상상과 도전 창의적 활동을 비중으로 그러니까 학대 받고 있다 표현 자유 없다 상상 도전 못한다 창의적 활동 못한다는 거겠죠? 놀지 못한다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이거 6, 7 그래도 안 돼요. 9개가 비중 있게 다루었다. 아동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아동 스스로 이게 쉽지 않은데 스스로 지킬 수 있게 어른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됐고 나오네요. 9개 생명기본법 무조건 있고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 형태 어떤 형태 학대와 방임과 그냥 두는 거 폭력과 착취 이렇게 단어 해야 되고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 경제적, 학력, 연령, 장애 등 이건 좀 헌법에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종류를 암기하라 그러면 할 수 없이 외워야죠. 차별받지 아니한다. 평등권. 개인 생활에 부당하게 공개, 이게 사생활 보호. 그러니까 헌법하고 연결해야겠네요. 사생활 보호. 이건 평등권. 이거는 생명권, 창의권.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보호 범위.
신체,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고 발달하는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를 지원받는 게 지원권. 발달권. 지원권. 요거는 알 권리. 자신이 필요한 지식을 알 권리. 요거는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 창의적 소질 개발, 교육받을 권리. 이것도 도전하고 창의적이고 능력 소질에 따라 이것도 교육권. 발달. 이 용어를 써야 되겠네요. 이게 교육권, 알 권리. 이거는 지원받을 권리. 이거는 사생활 보호권. 이건 평등권. 이렇게. 네. 네. 그다음에 휴식과 여가 활동, 놀이, 문화, 참여, 다양한 놀이와 휴식, 여가 활동. 이게 문화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문화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라서. 네. 자, 아동은 자신의 생각에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 의견 개진권.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면 참여 권리가 될 수 있으니까 9번. 8번. 자, 발달. 이 얘를 즐겁게 참여할 것이 있다. 8번. 자, 교육받을 수 있다. 보호, 발달, 그리고 생명. 발달. 7번. 아동, 알 권리가 있다. 발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보호. 발달. 건강하게 발달하는데, 그러면 5번. 5, 6, 7. 자, 그 다음에 공개되게 보호받을 수 있다. 4번. 차별받지 않는다. 3번. 이렇게 1번, 2번. 생명권 존중. 네, 1번, 2번, 2번. 네. 탈락하면 끝이네요. 무슨 권으로 써주면. 네. 근데, 이게 특별하게. 아동복지 서비스의 분류. 그러면 서비스가 뭐냐, 이렇게. 왜 이렇게 4개가 있네. 뭐라고요? 서비스 장소에 따라서, 집에서, 집 밖에서, 오케이. 기능에 따라서 지지를 하거나, 보충을 하거나, 대리를 하거나, 뭐 이 정도밖에 없네요. 네. 뭐 별건 아닐 것 같은데, 보면. 집에서 서비스한다. 가족의 구조적 결합, 결손은 없지만, 이렇게 전제를 하면. 구조적 결합, 구조적 결손, 결손 가정, 이렇게. 심각한 스트레스나 역기능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장애 있을 때, 아동 양육 발달에 가정이 차지하는 몫이 큰. 그러니까 애를 키우려면 너무 힘드니까. 원가정의 기능 중 결핍된 부분을 도와주거나 지지해주거나 보충해주는. 그래서 원가정의 해체 붕괴를 막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갖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뭐라고요? 가족이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지. 해당 가정의 강점을 지원하여 특정 시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도움을 요청을 하라라는 거겠죠. 이거는 어느 정도 특정 시점의 결정을 부모한테 협의에 의해서. 이거는 아동이 원가정을 떠나서 일정 기간 동안이죠. 그래서 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죠. 그래서 제공받는 양육 미보호 서비스, 미보호. 양육할 때 그 집안은 안 하고 가정 외에서 보호한다는 의미일 거예요. 이게 미가 아마. 취업모 가정 맞아요. 직장 생활할 때 보호 양육 시설. 그럼 당연히 하죠. 미보호 보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거 왜? 자, 이거는 서비스, 부모 아동 능력을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요 위에서는 부모 능력 지원이 많았죠. 부모. 아동 능력 지원도 있네요.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사회는 적절한 서비스, 적절한 의무가 있다. 사회 의무가 있어야 이쪽에서 네가 의무가 있잖아. 이렇게 제출. 그냥 해줬어. 호혜적이 아니라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가족, 부모 전체 자녀관계 체계가 구조적으로 손상되지 않았지만 다 계시지만 스트레스에서 노출될 경우 힘들어서 아동복지에 대한 초기 문제 맨날 싸우고 그러면 초토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1차 반응으로 지지하고 지탱하고 도와준다, 지탱해준다 이런 뜻이네요. 가족 내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에 이혼하고 별거하고 이렇게 버리고 어떤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부모 자녀의 긴장을 감소시켜서 조금 쉬게 해줘서 데리고 가서 쉬게 해주고 그 사이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껴주고 하는 거죠. 가족이 가지는 강점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잘 하려고 해요. 가족이 가지는 강점이 뭐예요? 시설에 하는 것보다 1대1로 동원해주고
1대1로 차기 자녀니까 끊임없이 보고 될 때는 되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하는 게 강점이에요. 네. 이 시도하라고 지원하는 거예요. 이걸 강화시키고 시설에 모아놓으면 1대1로 해주지는 않잖아. 네. 아동이식기에는 원 가정의 구조를 침해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그대로 엄마하고 아빠도 있고 애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야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고 하는 서비스라고. 네. 그래서 가정을 기반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힘들 때 가족 상담도 하고 가족 치료도 하고 가족 아동 중심도 있지만 가족 전체 부모도 그렇고 지역사회 프로그램 만들고 그러죠. 제 친구가 진짜 훌륭한 애 있는데 그 장애 아동 그 교육하는 체육활동 지역 교육하는 애 있는데 활동 맨날 물려요. 물게 둬요. 온몸에 상처투성해. 진짜 열심히 살아요. 제가 진짜 너 선생이다 그러는데 그 친구 말 듣고 장애아동한테 1000번을 화장실 가는 걸 가르친대요. 네.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야 멀쩡한 애들인데 내가 100번은 못 해주겠냐. 그 다음부터 100번으로 늘었어요. 제가 10번 이상은 안 해줘 그랬다가 100번 해줘요. 100번. 똑같은 거 질문해도 100번 해줘요. 왜 장애아동도 1000번 해주는데 얘 멀쩡한 애인데 가르치면 발전하는데 100번을 왜 못 해주냐. 그래서 자, 보충적 서비스, 가정 내에 일부를 보조하다, 보충, 지지하고의 보충하고 이게 차이를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지 서비스와 구분된다. 요거는 뭐라고요? 사회적 체계 안으로 끌어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가족을 이렇게 지탱하도록 그냥 이 안에서 지켜준다고.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이 가족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사회적인 프로그램 안에서 돌려준다는 거죠. 왜? 여기서만 하면 힘드시니까. 이해돼요? 부모의 보호, 양육의 질이 부적절하거나, 그러니까 부모가 보호하는데, 양육을 하는데, 부모가 맨날 싸워서, 이게 그냥 부모를 도와주는 거는 싸움만 재촉하는 거야. 그러니까 뺏어와, 어느 정도. 제약이 있거나 했을 때. 이해돼요?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상실됐어. 그러면 부모가 건강 발달 위해서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밥을 강제로 데려다 먹인다고. 시설 같은 데서. 이해돼요? 네. 사회보험제도와 공적 부조와 같은 소득 보충, 보험제도하고 네. 공적 부조는 공적으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생활비에서 돈 주는 거, 생활보호 대상자. 사회보험은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고용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는 거. 가정봉사원을 파견해서 서비스해요.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정봉사원에 가서 부모 대신에 네. 보육 서비스를 하는데 사회복지사 서비스가 부모 역할 중 이걸 대신해야 된다. 이거는 대신. 요거는 뭐라고? 당신이 하는데 그거 하는데 당신을 도와주고 당신이 더 잘하게 해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보충해서 대신해주는 거. 자, 이거는 일부 대신한테 일부 다는 아니래도 일부 부커의 역할 중 일정 부분만. 왜? 가족이니까 침범을 못하게.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많이 정상적인 게 불가능해. 그래서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대신해줘.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대신해주는 거예요. 네. 전부가 상실될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죠? 많죠? 네. 부모를 대신하여 제공해요. 그래서 가정 위탁. 이게 대리가정이잖아요. 네. 양육하기 어렵거나 시설 보호도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할 때 어떤 부모 밑에서 대리 가정으로 일정 기간 타인 가정에서 대리 보호 이렇게 해준 사람은 훌륭하죠. 근데 일정 기간 동안이 왜 네. 일정 기간 동안일까요? 계속을 하면 그거를 저거로 한다고 그러죠. 입양? 입양했다고 그러는데 입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일정 기간. 왜 계획된 기간에 왜 기간 동안 하는 거지? 일정 기간 해봤다가 입양하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일정 기간 아니고 다 데려가려면 대리 가정이 생기겠어요? 입양 아니면 그러니까. 입양 아니더라도 그 완충적인 장치나 상황이 돼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엄마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네, 뭐 이모한테 그런 잠깐 기간 맡긴다든가 1년 동안 이모 아니더라도 다른 동사무소에 사람한테? 가면 이렇게 네. 위탁 사유가 된 상황이 해소되면 끝나면 다시 돌아가기도 한다고. 됐어요? 네.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치면 나오면 다시 가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혼자 교도소 가면 못하니까.
됐어요? 네. 그 입양 서비스를 하기도 해요. 근데 법적으로 네. 사회관계에 따라 영원히 친자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입양은. 네. 그러니까 친부족아서 가지고 있던 와던 권리 다 없어져요, 입양이 되면. 그렇죠. 아, 그리고 행정적 법적으로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권리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피가 없는. 그 다음에 시설보호 서비스로 시설에 위탁하기도 하고. 근데 이 시설이 입양도, 그죠? 안 되고, 가정 위탁도 안 됐을 때 시설에 가는 거지. 이게 더 좋지, 1대1로. 네, 입양이. 예, 아니, 가정 위탁이. 입양이 안 되더라도. 시설에 있는 것보다. 그렇죠. 이거는 1대1로 케어를 해주잖아. 그렇죠. 이거는 여러 명 있잖아. 네. 아동을 집단시설에 수용해가지고 보호하기도 한다고. 그게 시설보호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뭐 입양 가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자, A라는 시설이 있어. 시설이 하는데, 여기에 A라는 사람이 봉사활동을 오다가 저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애들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일정 기간 와서 우리 집에서 살아볼래? 해갖고 두세 달 살다가 너 입양 들어와서 내 아빠라고 할래? 그럼 내가 예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것도 있고, 어떤 B라는 사람이 어떤 특정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노년이면서 한두 명은 애 돌볼 수 있고 이게 전문가야. 그러면 한 명 보내라고 해가지고 안정되면 다시 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돼요? 네. 자, 다음. 헷갈렸어요. 보충 서비스랑 좀 헷갈렸어요. 아동복지론, 아동복지 소스트. 방어선에 의한 분류. 그렇죠? 이렇게 방어선. 1차, 2차, 3차. 가정은 아동에게 부적응과 발달상의 문제, 적응 못하는 거. 부적응, 발달상의 문제. 막아주는 방어선. 이게 발달하도록, 부적응이 안 되도록, 발달을 하도록, 네. 이렇게 지켜준다는 거, 최후에 이렇게 사회 속에 합류될 수 있게. 네. 만약 가정이 아동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위에, 그러니까 먹는 거 이런 거 어떻게 기본적 요구일 수 있으니까 네. 부모 자녀 관계에 장애가 있거나 위험에 처하거나 부모 자매 관계 자체가 장애가 있어서 절대 못 믿고 이런 경우 있어요. 가정의 기능을 회복 유지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부모 상담하기도 하고 자녀 상담하기도 하고 특히 부모 상담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하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지적 서비스나 마찬가지죠. 1차 방향성은 도와주고 2차 방향성 가정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 아동이 속한 원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보호. 아까 이제 대리가 이렇게 보호해서 일정 기간 가 있고 그런다고 했죠. 네. 어떤 가정에 위탁 가정에 원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이게 쉽진 않지. 네. 가정 환경이 가장 가까우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방어선, 보육 서비스, 가정 위탁, 입양, 보육 서비스. 그럼 아까 2차나 마찬가지네. 보충. 대리적 서비스 보호. 아닐까요? 입양 서비스. 둘 다 있죠. 둘 다 다. 네. 이거는 대리적 서비스. 네, 이게 지지고 보충 대리. 보충 대리. 대리. 근데 3차는 대리 가정을 통해서 보호 양육해서 할 수도 없어. 그럼 시설에다가 완전히 집단적으로. 네. 근데 왕가정 대신에 그냥 시설에 있는 거야. 네. 근데 여기에 2차 방송과 동일 집단 환경 아래에서 서비가 되는 것의 차이가 있음. 자, 원가정을 대리한다는 점에서는 이거 다 완전히 다 셋이 요거랑 제 2차 방송과 비슷하다고. 진짜 비슷하지만. 근데 시설 보호라고. 소규모의 동들로 구성된 그룹홈. 요거 대규모 보육시설 말고 소규모로 이렇게 요즘은 대규모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대량으로 했을 때 힘드니까 이런 작은 것들을 만들어 놓기도 하죠. 집에서 여러 명이 살고 있는 거. 네. 대부분 시설 보호 서비스야. 공공기관도 하고 민간도 해. 근데 여기도 공공재원 반영해줘요. 인원에 따라서. 공공도 주고 여기도 준다고. 안 그러면 운영을 못해요. 민간 목지로.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1차하고 2차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 가정과 어느 정도 연계가 많이 되는데 여기 가면 완전히 부모랑 차단시키는 거지. 네, 부모도 없는 거고. 이해됐죠? 네. 자, 교육복지 우선
교육이 문제지. 그쵸, 확실히. 네. 아동은. 어려운 환경 여건에 있는 아동들, 교육의 기회, 이게 기회균등이라 그러고, 이게 과정, 결과 자체, 이렇게 시작, 하는 과정, 끝, 전부 다 취약하다고. 그래서 교육이든 문화든 복지든 다 이게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영화관 가는 거든, 책 읽기 하는 거든, 아니면 어떤 학습지를 풀든 뭘 공부를 시키는 거든 체계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중복 지원되기도 하고 잘못 지원되기도 빼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합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걸요. 해당 학교는 초점 대상이 되는 집중 대상 학생 전담 부서를 두고 교육복지위원회를 구성하면 티를 내면 힘들지 않을걸요. 애들이 짜증내고. 그렇죠. 이해되죠? 네. 그러면 드림 스타트, 꿈을 스타트한다 말은 멋있네. 교육과학기술은 교육복지 투자 우선 선정지역. 투자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인데 이게 그냥. 네. 드림 스타트는 복원, 행복하게 꿈꾸고 이런 거네. 두 개에서 하나네. 네. 유치원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 교육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통합 서비스, 그쵸? 복지센터 가보면 이렇게 모여갖고 공부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아동 저기 아 근데 공부 더 시켜야 되거든요. 다른 애에 맞춰서. 지역 아동. 네. 근데 부실해요. 내가 볼 때도 네, 지원이. 맞아요. 지원이 부실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얘네들한테 개천해서 용나게 하고 뭔가 컨설팅을 하고 뭐 하기에는 진짜 너무 빡빡해. 네. 이게 지원이 부실하니까 이거 자체를 더 빡빡하게 더 애들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다시 참여를 안 해 애들이. 맞아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좀 쓰려면 좀 제대로 좀 더 썼으면 좋겠는데 일하는 사람들 되게 열심히 일하고 애들도 순박하게 재밌게 잘 놀긴 하는데 네. 좀 약하게 키운다는 느낌도 있고 네. 공부 측면에서는 그렇다요. 문화 측면은 괜찮지만 아니 근데 문제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계신데 안타깝다고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네.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정말 심하죠. 가정의 기능도 약화돼서 엄마 따로 하고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 안에서 시골보다 더 소외된 아이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통합의 위기에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서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가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주고 많이 해줘.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을 공부를 시키든 기반을 만들어서 학습의 경험도 하고 뭔가 기술의 경험도 하고 해서 자립을 시킬 수 있는 뚜렷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육하고 있어서 맞아, 보호는. 교육 문화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요. 상대적으로 아니라 절대적으로 열악해요. 저소득 지역 아동들 교육, 문화, 환경을 질적으로 진짜 올려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네. 진짜. 이게 돈이 돼야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네. 초점도 갖고 그러잖아요. 네. 네,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출발점이 평등이 안 되니까. 왜 그러면 출발점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요. 목표가 여기를 보고 가는 거랑 여기를 보고 가는 거예요. 출발점도 다르지만 여기로 가요. 애들은 대입을 보고 가는데 네. 얘는 그걸 보고 안 가잖아. 취업을 보고 가요. 아니 취업도 없어 그냥 살아요. 예를 들어서 즐겁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밌게. 이게 양로원이 아니고 요양원도 아니야. 여기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애들도 힘과 꿈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쭉쭉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체험학습하면서 재가정도 가고 뭐도 가는데 이게 유희야. 내가 부르면 이 대입을 위한 학습을 위한 어떤 컨설팅이 필요해 보이거든. 이 조직 자체. 네. 내 혼자 생각해. 그냥 엄마만 대신해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아이들 예의 목표가 있으면 근사치로 따라갈 수 있는 기반,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연구로 충분히 요즘 유튜브 시대라 공짜 동영상도 많고 교육기업에다가 공짜 쿠폰 얻어가지고 유튜브 인강 보고 하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연구가 내가 볼 땐 너무 적다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되면 수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내신이 뭐예요? 이렇게. 아유. 가슴 아파서 실질적으로. 유튜브에서 지식인 답변해주면 다 많이 질문.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학교가 중심? 아니죠. 지금 학교가 상위권 중심이지 중위권도 왕따고 하위권은 신경을 안 쓰지.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맞아요. 슬프지. 근데 선생님들 탓도 아니야. 사회 탓이에요. 사회가 그렇게 서열 구조로 학교를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프랭카드 걷고 그래. 그 사회적인 합의가 없어. 그 다음에 이렇게 상위권 감당하기에도 빡빡해. 선생님들. 더 좋은 학교 보내기. 네, 조기 개입을 통해서 출발점 평등. 출발점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방향성. 이게 출발점만 잡으니까 얘네들 영화 조금 더 보여주고 뭐 좀 더 하고 그러면 갈 거 아니야. 얘네들 환경이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출발점 같은 이 대입에 들어가서 경쟁하고 한번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맞아. 이 초점은 포기해버렸잖아.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틀어서 하지. 이쪽 방향으로 틀었으면 이쪽 방향으로 틀어서 확실하게 정착이 된 다음에 또 다음에 이렇게 대학 가고 또 하는 뭔가를 만들어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속 차린 사람만 조금 너무 그러니까, 그냥 보호 쪽으로만 신경 쓰지 발전이 아니라. 네. 더. 그냥 뭐. 아니, 아프게 탈선만 안 하게. 네.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수준별 맞춤 크랩을 해줘야 되거든요. 대학생 멘토링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학습과 관련된 멘토링과 연구와 전문가들로 진단을 받아서 이런 복지센터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이나 방법이나 사회와 연구한 방법을 하면 충분히 잘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난 일반인인데 여기 가서 하고 싶다라고 탐낼 정도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맞아. 그러면 자격증 취득도 확실하게 그죠? 진로 개발하고 학교 적응력 향상되고 학교 만족도 증가되게 사제 동행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봐준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학교 생활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맞아. 이게 뭐라고? 코디, 컨설턴트. 네. 이거를 넣어주면 되거든 거기 안에다. 방과 교육이 필요한 유아나 아동들 방과 교육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방과보다 더 오래 이 센터에서 할 수가 있거든. 늦게까지 엄마들 10시에 퇴근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활성화시키고 요 활성화시키면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회사 취업할 때 뭔가 도움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게 어느 정도 틀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교육회사에서 사교육하는 건 상관없는데 봉사를 가면 청소만 시켜. 여기. 아니 내가 대학생이야. 제일 잘하는 게 공부면 그렇죠. 애들 공부만 가르치는 봉사하면 되거든. 네. 근데 저 어디 가서 봉사할까 이렇게 찾잖아. 그냥 자기 편하려고 청소만 시켜. 이게 장애아동 봉사하러 가면 청소한 식당을 한 번 닦고 두 번 닦고 세 번 닦고 왜 그런지 아세요? 얘네들이 스펙 쌓으러 왔지 장애아동을 다룰 줄을 몰라. 무서워하고. 그러면 애들이 알아, 장애아동들. 맞아요. 큰애들은 좀 겁나긴 해요. 안 겁나요. 전 작은 애들은 기뻐하는데, 네. 큰애들은 좀, 저 옛날에 봉사활동 같은 거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횟수가 30번, 50번, 100번을 넘어가면, 그 사람이에요, 똑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은 IQ 80이죠? 네. 155보면 이 사람 장애인이야? 똑같아요. 80인데 이게 40이죠. 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40한테 80만큼의 지적 능력을 요구하지 않은 것처럼 뭐 경계지능도 있고 그렇지만, 예? 그냥 사람이라고 머리가 좀 나쁘면 그러면 180이 180 보면 뭐 장애인이라고 해요? 아니거든요. 80이 평균 IQ 80, 90 사이. 80인데 서울대 가고 그래요. 그래요? 네. 우리 신랑은 120 이상이 서울대 간다고 하더니. 80짜리도 갔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힘들죠. 지금은 120대가 돼. 인정. 너무 많아져서. 어쨌든 그렇다고. 자, 보면. 왜 그때 하셨네요? 아니, 그 끝에 있으면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법, 법, 복지사업 유형, 사업을 정해야죠. 가정을 지원하세요. 가정 어떻게 지원하냐? 아동이나 가정,
지역주민 상담, 조언 및 정보 제공한다. 아동 지원하세요. 가정. 아동을 지원하는데 가정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역주민한테 이 사람들 잘 지낼 수 있도록 조언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 아동, 지역주민까지. 아동 주간보호, 주간과 야간이 있겠네요. 그럼 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딱 또한 보호할 수 없는 아동 대상으로 개별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 건전한 대상을 도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가 있겠네요. 네. 어디든지. 그렇구나. 아동 전문 상담 사업. 전문이라고 쓴 것 보죠. 부적응 아동. 인격 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오래 걸리죠. 참, 야금야금 하는 건데, 이게. 폭력 예방. 이게 제일 힘드니까. 학교 폭력? 학교 네? 폭력 예방. 학교 폭력 예방. 얘가 학교를 가면 네. 폭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얘가 때리기도 하고, 얘가 맞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예. 그 인격 형성이,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네. 부적응한 아동을 적응시키는 거지. 그렇죠. 학대아동은 보호해야죠, 떼어서. 네. 발견하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예방한다. 말은 좋은데. 공동생활가정. 이게 이제 그룹홈 같은 거죠. 네. 가정과 같은 주거 요건, 그룹홈을 만들어서 보호한다. 방과 후 아동 지도 사업. 저소득층 아이들 방과 후에 개별 보호하고 교육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있어야 돈을 지원하거든요. 돈을 지원을 못해요. 이게 사업을 한다. 이렇게 안 써 있으면. 임의적으로 지원한 거야. 공무원들은 이 법의 유형에 따라 가정지원 사업 얼마, 아동 주간보호 사업 얼마, 아동 전문 상담가한테 얼마, 학대 아동 보호하는 데 쓰는 거 얼마, 공동생활 가정에다 지원 얼마, 방과 후 아동 하는 선생님 비용 얼마, 무슨 비용 얼마, 학생 이렇게 따로따로 비용을 책정해요. 이해되세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동과 관련된 센터들이 뭐뭐 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지. 네. 그러면 요게 방과 후 아동 지원에 대한 이렇게 규칙이나 이런 게 또 별도로 항목이 하나씩 또 다 있어요. 그렇죠. 네. 돈을 주려면. 자, 학대 유형은 신체, 정서, 성적, 방임. 방임도 학대네. 네. 헐. 학대요. 머리 자르는 것도 학대고. 신체는 때리고 흔들고 상처내고 신체나 도구를 위해서 학대, 손상 입히는 와 노동력 착취까지. 네. 정서는 모욕, 심한 야단, 욕설, 굴욕 등의 형태. 성적 형태는 접촉, 만지는, 자, 아동 앞에서 노출. 방임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성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했을 때, 위험을 막아주면 방임 아니잖아. 위험에 노출 아니면 위험은 제거하면 되잖아. 네. 네. 보호를 제대로라는 거죠, 제대로. 네, 보호를 받죠. 그 제대로의 기준이 다르다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유기하는 상태를 얘기하겠지. 유기해서 위험에 직면한. 그래서 방임하는 거지. 이거 버린 상태나 비슷한. 그죠? 근데 여기서 특징은 노동력 착취가 있고, 여기는 뭐라고? 모욕, 욕설, 굴욕, 그런데 심한 야단도 계속 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노출. 근데 이게, 이 정도로 하면, 이게 뭐였죠? 육아교육, 아동복지에 대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